flash floods and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동학 농민운동 1894년에 일어난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동학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리고 후천개벽, 사회를 개혁해보자,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이죠.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난 1894년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요, 농민들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전라도 고부 지역의 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의 횡포가 무척 심했다고 합니다. 고부 군수 조병갑은 이미 있는 저수지 외에 또 새 저수지를 만들어 물세를 거두기도 했다고 하고요. 자신의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돈을 걷기도 했다고 합니다. 1894년 1월 조병갑의 횡포를 참다 못한 고부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농민들은 고부 관아에 들어가서 창고에 쌓여있던 곡식을 꺼내 굶주린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억울하게 갇혀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농민군들이 속속 모여들어서 숫자는 1만 3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1894년 5월 농민군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는 관군을 보내서 농민군을 토벌하게 했지만 황토제에서 관군과 첫 싸움을 벌인 농민군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요. 그 기세를 몰아서 전라도 각 고을을 단숨에 휩쓸었다고 합니다. 이에 조정은 청나라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요.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도 급히 군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금세라도 전쟁이 터질 듯한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자 전주에 있던 전봉준과 농민군은 외세를 몰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농민군과 조정이 만나서 화해의 약속을 맺었는데요. 이것이 전주화약이라고 하고 농민군은 해산하게 됩니다. 전주화약으로 농민군은 해산을 했지만 일본군과 청군은 물러가지 않았죠. 더욱이 일본은 이 기회에 청나라를 조선에서 완전히 손떼게 할 심산으로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1894년 6월에 일어난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은 일본도 청나라도 아닌 우리 조선의 땅에서 벌어지게 되었죠. 결과는 일본의 승리였습니다.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되었고요. 이에 전봉준은 다시 한번 농민군이 일어나 외세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894년 9월 마침내 농민군은 다시 일어났죠. 항일구국, 일본과 싸워 나라를 구하자라는 깃발을 높이 휘날리며 농민군은 충청남도 논산에 모여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농민군과 일본군의 결전이 공주 우금치에서 벌어졌는데요. 우금치는 개금티라고도 불리는 가파른 고개였죠. 고개를 오르는 농민군에게 일본군의 최신 무기가 불을 뿜었습니다. 농민군은 빗발치는 총알 앞에 죽창으로, 나중에는 맨몸으로 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농민군은 뒤로 밀렸고요. 정말 처절한 싸움이었죠. 농민군의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이들이 흘린 피가 냇물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후 순창에 있는 옛 부하 김경천의 집에 피난을 갔던 전봉준은 현상금에 눈이 먼 옛 부하 김경천의 밀고에 의해 사로잡히고 말았고요. 전봉준은 5번의 신문을 거쳐 사형을 선고받고는 교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봉준은 끝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고
살려달라고 빌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유혹했지만 딱 잘라 말을 했다고 하죠. 구차하게 살 길을 구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동학농민운동으로 많은 농민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후에 항일 의병이 생기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Flame